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코너는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중문 리포트를 제가 한국어로 설명드림으로써 중국 증권사들의 시장에 대한 뷰를 파악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중국 CICC의 2021년 중국 증시 전망이라는 리포트를 공유 드릴 건데요. CICC라는 한 대형 증권사의 전망이 꼭 맞다,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증권사가 있어서 내년 전망 리포트를 다 공유드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CICC는 내년 중국 증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어떤 분야를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보고서가 총 43페이지라서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앞에 요약 부분을 주로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CICC 리포트 제목은 신거주, 신规划, 신制造, 신消费, 신구도, 신규획, 신제조, 신소비.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신구도는 구경제와 신경제 간의 어떤 산업 구도를 말하는 느낌이 들죠. 신규획은 14차 5개년 규획을 말하는 건데 14차 5개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 5년을 말하고요. 참고로 중국어에서 이规划, 규획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신制造, 신제조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 들죠. 신소비는 말 그대로 신소비인데 각 세부 분야에서 나타나는 신소비 트렌드를 말하는 느낌이 들죠.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식 명칭이 종종 나오고 또 전망 리포트라는 게 추상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제가 가급적 필요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중국식 명칭에 점차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화면은 CICC 보고서를 계속 띄워 넣을 거라서 중국어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되고 화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종목을 얘기할 때 화면을 꼭 보셔야 할 때는 제가 멘트를 드릴게요. 우선 리포트 첫 페이지 요약본을 그대로 쭉 말씀드리면요. 소제목은 성장과 정책의 일진일퇴, 단계적 구조적 기회 파악인데요. 여기서 일진일퇴는 일진은 한 발 나아감, 일퇴는 한 발 물러섬이죠. 그래서 일진일퇴는 한 발 나아감과 한 발 물러섬의 뜻인데 표현만 봐서는 성장의 일진, 정책의 일퇴 느낌이 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계별로 구조적으로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약 페이지 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의 영향은 점행점원되나 성장회복과 정책 퇴출은 일진일퇴. 여기서 渐行渐远, 점행점원은 거리나 영향이 갈수록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1년 코로나의 영향은 갈수록 멀어진다. 성장회복은 한 발 나아가고 정책은 한 발 물러선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CICC는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중성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즉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증시 전반에 대해 코로나 영향, 성장과 정책 리듬에 따라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수익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단계적 구조적 수익이라는 것은 1년 12개월 중에서 1년 내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개월이든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리듬이 중요하고 또 구조적 수익은 산업이나 어떤 특정 분야가 상황에 따라 잘 나가는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CICC는 산업 업그레이드, 소비 업그레이드, 디지털화로의 전환, 녹색 발전 등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한다. 주요한 로직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익 성장이 두 자릿수로 회복하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 CICC 경제팀은 2021년 코로나가 중국 및 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기저효과로 약 9%로 반등해서
상장사들이 매출액과 이익의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A주의 이익은 2021년 15%에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중국 A주가 뭔지는 지난 중국 기초 세미나 1 영상을 보시면 아십니다. 현재 CSI 3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12.6배, PBR은 1.3배로 이미 과거 평균 수준에 근접했고 해당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몇 년의 중저 수준에 달했는데 이는 성장 회복에 대해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거시경제 측면의 유동성은 점차 중성적이면서 조금 긴축될 것이나 증시 유동성은 여전히 일정한 지지력을 갖고 있다. 2020년에 대출이 뚜렷이 확장된 후 2021년은 신용 긴축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산 배분이 금융자산으로 향하는 경향이 보다 강해지고 해외 자산이 여전히 외환화 자산에 주목하는 등 추세하에서 중국 증시의 유동성은 일정한 지지력을 갖고 있다. 증시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커지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상위 기관들이 견인하고 투자 스타일은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이런 특징들이 계속해서 시현 중이다. 셋째는 신구 분화, 즉 신경제와 구경제의 차별화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적인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가속화 중이고 신중국 제조가 나오기 시작했고 소비 업그레이드는 활기를 띠고 있고 녹색 발전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2021년은 14차 5개년 기획의 첫 해로서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초기 형태를 가질 것이고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될 것이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여전히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승리 관건일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쌍순환은 기사나 보고서에도 너무 많이 나왔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2020년 5월 14일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에서 제시한 방침인데요. 쌍순환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이 서로 순환하면서 상호 추진하는 구도를 가자라는 뜻인데 즉 글로벌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이죠. 2020년 8월 24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쌍순환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으로 상호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 구도는 중국의 발전 단계, 환경, 조건 변화에 따라 재개한 것이고 중국이 국제 협력과 경쟁에 있어서의 새로운 우위를 재구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쌍순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시장이 가장 핵심이겠죠.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의 매력은 최근에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해에서 성황리에 마친 제3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인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됐지만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는 현상이 매우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웬만한 이름 될 만한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제가 말하는 국내는 중국 국내예요.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국내는 중국이에요. 이번 제3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웬만한 이름 될 만한 중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다 왔고요. 현장에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도 많았고 그래서 어차피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올해든 내년이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과거에 비해서는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플러스 성장하고 또 가장 브랜드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유일하게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국 시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11일 쌍11절 당일에 알리바바 T몰 거래 금액이 4,982억 yuan, 한화로 약 85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 11월 11일 쌍11절 하루만에 약 85조 원에 달하는 거래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쌍11절보다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장기화 시대에 있어서 중국 내수 시장의 매력을 다시 한번 말해줬고 또 유통 채널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집중됐다는 거죠. 리포트 내용 이어갈게요.
리듬상으로 봤을 때 자산 가격을 주도하는 그 트레이딩의 주요 기조는 여전히 성장 회복일 것이고, 신경제와 국영제 간의 차별화 현상이 보다 균형적일 것이며, 당분간은 홍콩 주식이 중국 A주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기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보다 충분해지고 정책의 퇴출이 보다 빨라지게 되면 증시의 전반적인 수익률도 억제받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요 시점은 2021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비록 코로나 영향이 점차 감퇴될 것이지만 그 리듬은 불균형적일 것이고, 이는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업종, 각기 다른 자산 가격의 상대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년 중국 증시에 대한 CICC의 전반적인 전망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업 이익에 있어서는 물론 올해의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잘 나올 거지만, 그래도 내년 경기 회복이나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유동성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유동성 완화하고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아무래도 내년은 거시경제 측면의 유동성이 조금 긴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유동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교적 지지력을 갖고 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기존의 구경제와 그 후의 신경제가 계속 전환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과도기에 처해 있고, 또 내년이 14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라서 쌍순환에 따른 성장, 그리고 신경제에서 구경제로의 이런 구조적인 전환 추세, 이런 면이 중국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다. 리포트 내용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은 투자 전략인데요. 소제목은 단계적인 기회, 구조적인 방향. 단계적 기회, 구조적 방향인데요. 우선 CICC는 2020년에 신경제와 구경제를 결합해서 신경제를 주요 로직으로 하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었다. 현재 경기 회복 및 심화에 맞춘 트레이딩이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CICC 산업 애널리스트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 밸류에이션 및 주식 비율 등 요인을 고려했을 때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산업 측면에서는 다음 3개 기본 컨셉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소비주 중 밸류에이션이 아직 높지 않고 향후 경기가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여기에 가전, 자동차, 경공업, 가구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경기 상황이 개선 중인 첨단 제조업인데, 여기에 신에너지 분야, 전기차 밸류체인, 그리고 일부 하이테크 하드웨어 등 산업이 포함된다. 셋째는 일부 밸류에이션이 낮고 향후 개선 컨센서스가 있는 시크리컬 분야인데, 여기에 일부 자본재, 화학, 대형 증권사, 보험, 그리고 일부 원자재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은 산업 구조가 비교적 나쁜 원자재,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억제받을 일부 교통 운송 등이 포함된다. 테마 측면에서 CICC는 다음 5대 분야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상첨화 성격의 경기 회복 심화 테마인데, 즉 경기 회복 및 심화에 따라 주가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분야. 둘째는 포지 타일라이라는 테마인데, 포지 타일라이라는 사자성어는 불운이 극에 달하면 행운이 온다는 뜻인데요. 주가, 밸류, 컨센 등이 모두 비교적 낮으나 하강 리스크가 작아서 반등 또는 반전 가능성이 있는 개별 종목을 말합니다. 셋째는 신중국 제조라는 테마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 제조업의 인성, 여기서 인성은 경기 하강 상황에서 버티는 이런 능력, 중국 제조업의 인성과 경쟁력이 검증됐고, 중국 제조는 3저 1약에서 3고 1강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3저 1약은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력이 낮고 품질이 낮고 브랜드가 약하다. 3고 1강은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 높고 품질이 높고 브랜드가 강하다. 그래서 중국 제조가 이런 3저 1약에서 3고 1강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넷째는 소비 업그레이드 분야인데, 신기술을 토대로
범소비 분야 중 각각 신고객군, 신채널, 신제품, 신방식 콘셉트로 활발하게 발전하는 분야를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녹색 발전 분야, 즉 친환경 분야죠. 방금 말씀드린 5대 분야의 해당 종목은 이따가 마지막에 그 표로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CICC 2021년 주식 전망 리포트 요약 페이지만 쭉 말씀드렸는데요. 대체로 내년 증시 지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특정 산업과 분야에 따라 투자 기회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시황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해 종합지수와 같은 이런 큰 메인 지수는 이미 중국 경제, 산업이나 기업의 이런 활발하게 발전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 지수 하나로 전체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이거는 이 지수의 그 산업 구성 때문인데요. 올해 중국 증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 같은 지수만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산업과 종목으로 다가가야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의 산업 구성은 시총 기준으로 한국 증시와 많이 다른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비중이 높고 코스닥은 또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죠. 근데 중국 증시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할 것은 현재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를 합산한 산업의 시총 비중은요. 은행이 11%, 비은행 금융이 8%대, 제약바이오 9%, 음식료 주류 8%대, 전자 7%대, 화학, 컴퓨터, 부동산이 각각 4%대, 기계, 교통, 운송, 유틸리티, 전기 장비가 각각 3%대, 채골, 미디어, 자동차, 가전, 비철, 건설이 각각 2%대. 이러한 산업 비중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같은 이런 증시 지수가 중국 경제나 산업의 활발한 그 발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상해 종합지수가 0.1%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근데 업종 간의 그 격차는 엄청 크거든요. 요거는 증시 지수의 산업 구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이 정책적으로 많은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5G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근데 그거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측면이고 그거를 그냥 증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증시에서 반도체나 5G나 이런 업종의 비중은 아직은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 어느 날 중국의 반도체주가 급등해도 상해종합지수는 까딱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나 기사나 TV에서 보는 중국의 경제, 산업, 정책이나 그런 내용을 그냥 이퀄 중국 증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몇 단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어서 리포트 목차를 보시면요. 앞서 요약본에서 언급했던 순서대로 첫 번째 파트는 거시경제와 정책, 성장은 앞으로, 정책은 뒤로. 밑에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소제목을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성장. 코로나가 점차 멀어지고 올해의 기저효과로 내년은 고성장. CICC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요. 2020년 2.1% 플러스 성장, 2021년 기저효과 때문에 9%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PPI 회복, CPI 완만한 반등. 셋째, 정책. 비정상 상태에서 노멀화로의 과도는 자산 가격의 리듬의 영향. 넷째, 개혁. 잠재력 발굴, 효율성 향상은 쌍순환의 조력. 다섯 번째, 해외. 해외 시장은 코로나 이후의 비균형적인 회복. 여섯 번째는 리스크 요인. 정책 퇴출, 채무 문제, 미중 관계, 물가. 그래서 거시경제와 정책 측면에서는 2020년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덮쳐서 중국 및 글로벌 거시경제와 자산 가격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21년은 코로나가 비록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영향은 올해에 비해서는 점점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성장 사이클이 영향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책적인 수단을 활용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경기 회복을 공고화하고 취업을 늘리는 이런 노멀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될 것이고, 통화 정책의 리듬이나 강도, 재정 정책을 정부에서 어떤 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다. 또 2021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첫 해고, 또 정부에서 올해 코로나 이후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쌍순환이라는 이런 새로운 발전 구도가 확립된 후 집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이 전환은 여전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CICC는 2021년 중국의 자산 가격은 여전히 이런 성장 사이클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목차 두 번째 파트 제목은 기업 이익 성장,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장인데요. 소제목이 3개가 있는데, 첫째는 매출액 성장 및 이익률의 회복은 비금융 산업의 이익 성장을 견인, 둘째는 금융업은 은행의 견인하에 10% 가까운 성장 실현, 셋째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 코로나, 무역, 환율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목을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장이라고 딱 적었기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거고, 근데 내년에 기업 실적이나 이런 숫자들은 아무래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나 또는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는 이런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년 숫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야 되겠죠. 리포트 목차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유동성과 밸류에이션. 유동성 정상화, 밸류에이션 분화 지속. 여기서 정상화의 따옴표가 있죠. 첫째, 거시경제 유동성은 안정 속에서 다소 긴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유한화 자산은 계속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 둘째, 증시 유동성은 주민 자산 배분 등 요인의 영향으로 여전히 지지력을 갖고 있다. 셋째, 밸류에이션상의 분화 현상은 일정하게 약화될 것이지만 완전 해소하기는 어렵다.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 나온 세부 내용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유동성은 내년은 올해에 못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좀 완화한 게 좀 컸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거시경제 유동성은 올해보다 약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유한화 자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성장률 차이, 금리 차이, 효율성 차이 등 이런 요인의 지지하에서 유한화 자산은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심도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2020년 유한화가 강세를 보였고, 유한화 자산, 특히 중국 채권 자산이 비교적 큰 관심을 받았다. 중국의 성장 관련 데이터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의 각 산업이나 각 분야의 효율성의 이런 경쟁력이 계속해서 시현되고, 또 동시에 중국은 아까 그 쌍순환이라는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대외 개방 정책도 계속되고 있어서 유한화나 유한화 자산에 대한 해외 자산의 이런 관심도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중국 국내 거시경제 유동성에 일정한 지지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 아까 그 소제목의 주민 자산 배분 등 영향으로 이 증시 유동성에 여전히 지지력을 보태주고 있다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저축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도 그렇고 올해도
점점 이 주민들이 자산을 배분한 데 있어서 저축이나 부동산에 대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를 합산하면 중국인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50%인데 주민들의 자산 배분이 금융 쪽으로 점점 몰리는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외에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중국 주식의 투자자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와 해외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중국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와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 커서 중국인 개인 투자자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둘 다 같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스타일도 뭐 단기 투기나 그런 것보다는 점점 산업이나 경제, 산업,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중장기적인 투자 스타일 경향을 점점 보이고 있다. 앞서 요약 페이지에서 CICC가 내년 투자 전략에 있어서 다음 5개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금상첨화 성격의 경기 회복 심화 테마인데, 즉 경기 회복 심화에 따라 주가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분야인데, 금상첨화 성격의 경기 회복 심화 테마로 제시한 종목이 요 그림 81에 나온 표예요. 이게 중국어지만 맨 왼쪽 열이 종목 코드예요. 여기 뭐 가구가 있고 가전, 에어컨, 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백주, 뭐 화학, 철강, 은행 등이 있네요. 둘째는 버지 탈라이, 그러니까 불운이 극에 달하면 행운이 온다. 이 컨셉트에 속한 종목이 그림 82인데요. 여기 에어컨이 있고 자동차 부품, 중약, 뭐 철도, 항공, 물류, 철강, 뭐 석탄 등이 있네요. 5대 테마 중 셋째는 신중국 제조라는 테마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 제조업의 지탱력과 경쟁력이 검증됐고, 중국 제조는 과거의 3저 1약에서 향후 3고 1강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신중국 제조에 해당하는 CICC가 제시한 종목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과거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1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으로 시작한 거는 상해거래소 종목이고 000 또는 002 또는 300은 심천인데 300 종목은 외국인 개인에게 아직 개방하지 않았다. 그 신중국 제조 종목을 쭉 보면 뭐 태양광 반도체, 반도체도 패브리스 반도체 장비가 있고 통신 장비, 뭐 스마트폰, 컴퓨터 부품, 에어컨, 가전, 자동차용 유리, 자동차, 전기차, 제약, 자동차 부품, 건설 기계, 뭐 항공 엔진, 배터리, 뭐 화학 등이 있어요. 넷째 분야는 소비 업그레이드인데 신기술을 토대로 범소비 분야 중에서 각각 신고객군, 신채널, 신제품, 신방식 콘셉트로 활발하게 발전하는 분야를 말하는데, 이 그림 84가 CICC에서 꼽은 종목인데요. 쭉 보면 백주, 맥주, 유제품, 헬스케어, 일상 생활용품, 화장품, 에어컨, 가전, 가구, 자동차, 금융정보, 게임, 은행 등이 있어요. 5번째 분야는 녹색 발전 분야인데 제시된 종목은 이렇게 있고 뭐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리튬, 뭐 가스, 전력 등이 있어요. 지금까지 언급한 이 5개 분야에 해당되는 종목 중 일부를 믹스한 게 이 80번 그림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종목에 백주, 전자, 전기 장비, 가전, 자동차 부품, 가전, 건자재,
제약, 바이오, 기계, 전기차, 방직, 의류, 비철, 제약, 금융정보 등이 있어요. 이 5개 분야에 맞는 종목으로 제시된 이 CICC 종목을 보면요. 무슨 완전 새로운 종목이보다는 그냥 기존에 각 분야별로 잘 알려진 종목들이에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결국 개인 선택이겠지만 아까 이 표에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CICC가 제시한 종목들인데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증권사 리서치에서 분야별로 종목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산업이 B 산업보다 전반적으로 상승성이 안 좋다. 근데 각 산업별로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애널리스트가 그 산업에서 토픽을 꼽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그냥 완전 거기서 완전 좋은 것만 선택해서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산업 간의 그 비중을 또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CICC가 제시했다고 해서 수익률 꼭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CICC 2021년 전망에서 맨 마지막에 유망 종목으로 제시한 거로만 보셔야 돼요. 개별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나 어떤 종목을 결정해야 되는지는 또 제가 과거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황이나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선호도, 자금 수급이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지 이 표를 기준으로 또는 이 표를 정답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거예요. 네, 오늘은 지난 11월 9일에 CICC에서 발간한 2021년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보면 내년 증시 지수는 별로 볼 게 없고 하지만 업종별 테마별로 유망한 분야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접근해야 한다죠. 내년에 제가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증시라는 것이 딱 1년 단위로 어떻게 잘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연장선 중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 2018년은 미중무역 분쟁 본격 점화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다 하락했고 2018년에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2019년은 미중무역 분쟁의 그런 이슈가 조금은 희석화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저가에서 반등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2019년은 중국 증시가 상승했고 2020년에는 중국이 1월부터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는 필수 소비, 소비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테크 또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에 50%에서 100%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나 종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슬슬 이익 실현이 나오고 또 11월 전에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 때문에 관망세가 계속됐고 또 지금 11월 현 시점에서는 또 연말 앞두고 어떤 관망세나 이익 실현 그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고 내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본다는 이런 CICC의 관점만 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안 좋다. 그냥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올해는 특히 올해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증시 특히 개별 종목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많이 올랐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올해의 이런 급등한 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겠죠. 이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호재가 있거나 성장성이 좋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유망한 업종이나 종목은 계속 좋게 보고 있지만 올 한 해에 특히 상반기에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내년의 상승폭은 올해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근데 중국 시장 기준으로 말하는 거라서 기대치를 낮추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기대치를 낮춰도 다른 나라보다 높을 때가 많거든요.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종목들은 다 중국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홍콩 상장한 종목은 하나도 없죠. 이게 CICC든 중국 현지 증권사는
연간 전망이나 반기 전망을 할 때 항상 중국 A주, 즉 중국 주식이랑 홍콩 주식이랑 나눠서 하거든요. 물론 중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든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든 뭐 중국, 홍콩 동시 상장한 중국 기업이든 그냥 중국 기업이지만 이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매우 큰 연관성도 있지만 또 따로 나눠서 봐야 될 게 또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 증권사는 우선적으로 중국 A주, 즉 중국 주식을 우선적으로 메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홍콩을 플러스로 해요. 그래서 항상 나눠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CICC 중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11월 11일에 CICC가 홍콩 증시에 대한 연간 전망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홍콩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간 봐서 가급적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중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